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최고의 웅변가였던 키케로는 탁월한 웅변가에 대해서 그 필요 충분조건을 얘기합니다. 키케로에 따르면 이상적 웅변가는 보편적 지식을 갖추고 구체적인 법규와 시민법을 알아야 하며 정감에 통달할 뿐 아니라 청중의 감정을 달래거나 자극할 줄 알아야 하고 유머와 재치를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사용하며 제스처와 같은 몸의 움직임, 얼굴 표정, 목소리로 청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탁월한 웅변가는 연설문을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발견, 배치, 표현, 기억, 연기의 5가지 규칙이 요구하는 바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죠? 탁월한 웅변가 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민들과 청중들과 관객들과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웅변술, 말하기 화법과 연기력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홍국TV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홍국TV의 시사도민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유튜브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나누는 기분 좋은 소통의 공간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와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알찬 콘텐츠, 좋은 내용,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콘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키케로는 로마의 정치인, 철학자, 수사학자, 변호사, 라틴어 작가이자 대표적인 웅변가였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죠. 이탈리아의 유산 계급 출신의 로마 시민이던 키케로는 귀족 계층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원칙적으로 그에게 중요한 역할을, 특히 정치적 역할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동시대인 폼페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다르게 키케로는 군인이나 출세의 경력에 관심을 크게 갖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수사학과 법학을 건실히 다지고 스스로 변호사로서의 소질을 충실히 발휘했습니다. 기원전 63년에는 최고의 행정직, 집정관이 되어 출세의 가도를 달렸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위기의 공화정에서 키케로는 세치혀로 카탈리나 음모를 막았는데 이 연설이 바로 유명한 카틸리나 반박문입니다. 카틸리나 반박문. 대단히 유명한 연설문이죠. 그러나 이로 인해 기원전 58년 음모가들은 재판 없이 처형했다는 이유로 망명을 떠나게 했습니다. 사실상 정치적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는 정치적 역할을 접었습니다. 기원전 49년 발발한 내전 와중 키케로는 망설이며 폼페이파에 합류했으나 결국 카이사르의 권력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로 안토니우스에 대항하여 옥타비아누스와 손을 잡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를 향한 키케로의 거침없는 반대는 결국 기원전 43년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의 생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연설가이던 키케로는 고전 라틴어 표현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풍부한 작품을 집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난투장의 중심에서 방황하는 지식인, 난투장 같은 그런 정치권에서 방황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또 로마로 온 출세한 이탈리아인, 다재다능한 기회주의자,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복잡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키케로는 웅변가에 대하여서 이상적인 웅변가가 갖춰야 할 자질을 크라수스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상적인 웅변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상적인 웅변가는 대단히 많은 사물에 대한 지식을 획득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 없이 그냥 나오는 말의 흐름은 공허하고 경멸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 언어는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배치에 있어서도 균형이 잡혀야 한다. 또한 이상적 웅변가는 자연이 인류에게 부여한 모든 정감들에 통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청중의 감정을 달래거나 자극하는데 웅변의 모든 힘과 가능한 모든 수단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적절한 정신과 유머를 가지고 신사다운 문화를 갖추고 반박이나 공격을 할 때에도 섬세함, 우아함, 세련됨을 잃지 않고 민첩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가장 중요하다. 키케로의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그는
신뢰와 선례로 가득 찬 창고와 같은 과거의 전 역사를 알아야 하며 법규와 시민법을 숙지해야 한다. 내가 표현에 관해 침묵할 필요가 있을까? 표현은 신체의 움직임, 몸짓, 얼굴 표정, 목소리의 억양을 바꾸거나 변조하는 방법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는 무대 위에 서는 배우들의 사소한 기술을 보면 알 수 있다. 비록 모든 배우들이 얼굴 표정, 목소리, 움직임을 규제하려고 무던 예를 쓰지만 우리가 초조하지 않게 볼 수 있는 배우는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정말로 소수이다. 보편적인 재물창고인 기억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 기억의 능력이 우리가 고안해내고 우리의 연설을 위해 심사숙고한 개념과 단어들을 감독하는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면 웅변가의 다른 모든 능력은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키키로가 썼던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그의 웅변술에 대한 시각과 전개는 지금 보더라도 매우 탁월합니다. 매우 뛰어납니다. 이걸 반영해 현대 웅변이나 스피치 말하기에 적용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번에는 그 신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어. 당신도 아니고 그들도 아니고 나는 당신들의 계획이 견딜 수 없는 것이요. 굉장히 극적인 그런 표현이죠. 키케로는 웅변을 잘하는 사람은 공공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권위도 지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키케로는 이상적인 웅변가가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공동체를 통치하는 안내자, 또한 웅변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원로원이나 대중 앞에서나 공공법정에서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곤 했습니다. 키케로의 사회 정치 사상을 연구한 닐 우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닐 우드는 키케로의 독창성에 대해 최초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면서 키케로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첫째, 키케로는 국가에 대해 정교한 형식적 정의를 내린 최초의 고대 사상가였다는 평가입니다. 둘째, 그는 사유재산을 강조하고 이 사유재산이 사회에서 지닌 중대한 역할, 그리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사상가였습니다. 넷째, 그는 정부로부터 국가를 분명하게 구별한 최초의 사상가이자 초보적 형태이긴 하지만 사회로부터 국가를 구분한 최초의 사상가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구별은 훗날 근대 초기 정치사상의 국가 개념을 대표하는 그런 개념이 되었습니다. 넷째, 그는 정치적 메커니즘, 정치 전술과 전략, 정치적 삶에 있어서 폭력의 역할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최초의 사상가였습니다. 다섯째, 그는 정부 경제정책의 구체적 측면에 상당한 관심을 할애한 최초의 사상가였습니다. 여섯째, 그는 철저하고도 체계적인 입헌주의자 혹은 법의 지배에 대한 헌신적 옹호자라고 볼 수 있는 최초의 사상가였습니다. 일곱째, 그는 비록 비례적 평등이나 혼합정을 최초로 주창한 그런 사상가는 아니지만 이 두 가지를 플리비우스를 포함한 어떤 사상가보다 매우 정확하게 연결한 사상가였습니다. 끝으로 그는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개인주의의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는데 이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훗날 근대 초기의 특성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웅변술, 수사학을 정치가와 연결시켜서 스피치, 웅변학, 웅변술의 개념을 설립한 그런 최초의 사상가였습니다. 탁월한 지적 능력과 역사적 정치적 식견을 대중과 소통하는 말로 풀어낸 키케로의 웅변술, 웅변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말하기와 토론하기, 스피치의 많은 참고와 지침이 될 것입니다. 사도민고 김웅 교수의 스피치 횡단 열차, 오늘은 키케로의 연설과 웅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가 펼쳐낸 이런
웅변술, 웅변가에 대한 이야기 지금도 잘 적용되는 거죠. 이를 잘 응용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낸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수준, 폭,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심화될 것입니다. 웅변술을 단순하게 말하는 기법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요소와 철학적 요소, 정치학적, 사회학적 요소와 함께 결합시켜서 세상에 전달한다면 우리의 정치는 천박하고 표피적이고 또 서로를 자극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의 이상과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요한 기법이 될 것입니다. 키케로의 웅변술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